안녕하세요. 영일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여인의 향기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못다한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화는 1974년 이탈리아에서 제작하였던 영화를 1992년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리메이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과 탱고 춤을 추는 장면이 유명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화가 로맨스, 멜로가 아닌가 하고 선입견을 갖지만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도 얘기했듯이 매우 교훈적이며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지요. 특히 주인공인 프랭크가 처음 만난 아름다운 여성에게 탱고를 추자고 권유할 때 그녀는 춤을 추다 자기가 실수를 할까 두렵다고 하니까 만일 실수를 하더라도 또 모든 게 엉키더라도 그저 탱고를 계속해 나가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사는 탱고라는 단어 대신 인생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내용이 너무나 좋죠.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인생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삶이 엉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말 멋진 대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인생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탱고의 매력에 끌려 탱고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탱고 춤은 19세기 말 1880년대부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부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을 와서 부둣가에 모여 살던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추던 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남자 2명이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거친 부둣가에 여인들이 귀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는 여자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부둣가 하층민들이 추던 춤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프랑스의 상류층들이 즐기는 춤이 되었고 본토의 춤과는 다르게 상체보다는 하체를 밀착시키는 춤으로 변하면서 컨티넨탈 탱고, 즉 유럽 대륙의 탱고로 불려졌고 반대로 상체를 더 밀착시키는 본토의 춤은 아르헨티나 탱고로 불려진다고 하네요. 탱고 음악 역시 처음에는 촌스러운 댄스 음악으로 무시되었으나 아스토르 피아졸라, 카를로스 카르델 같은 실력 있는 음악가들의 공헌으로 지금은 감상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음악으로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탱고 음악을 만든 음악가는 아르헨티나 가수이며 탱고 음악 작사, 작곡가, 바리톤 성악가, 기타리스트, 피아니스트, 그리고 배우 우와, 정말 다재다능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분으로 탱고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탱고의 황제로 불리우며 그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백여 곡에 이르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이 영화에서 사용된 간발의 차이, 즉 머리카락만큼이나 미세한 차이라고 해석이 되는 포르우나 카베자는 부르의 명곡으로 불려진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저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이민자들이 모여 살면서 생긴 춤이 탱고라는 글을 보면서 이민자들?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선호하여 이민을 갔다는 건 그만치 그 나라가 매우 잘 산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가 아는 아르헨티나는 결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1900년 무렵의 아르헨티나는 당시의 미국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은 세계 5대 경제부국이었고 1차, 2차 세계대전기에도 중립을 지키며 안정적인 번영을 구가하여 교육이나 또는 복지 수준도 높은 선진 부유국이었으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다. 이렇게 써있네요. 미국의 부흥기는 1920년부터였다고 하니까 1920년 전에는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았다는 얘기네요.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주인공 마르코가 돈을 벌기 위해 타국으로 떠난 엄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를 찾아간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동화가 쓰여진 19세기 말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매우 부유한 나라이어서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 나라로 모여들었다는 걸 알게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모이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민을 갔고 그 중에 라즐로 비로라는 아르헨티나의 발명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을 창안하여 상업화한 인물로 매우 유명한데요. 헝가리 출신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탄압을 피해 1940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 비로와 그의 동업자 이름 메이네에서 메자를 따서 비로메라고 하는 볼펜을 생산하여 현재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싸고도 실용적인 볼펜을 상용화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그를 기리기 위해 비로의 생일인 9월 29일을 발명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비로가 볼펜을 발명하게 되는 계기가 헝가리에서 기자로 일하던 그는 취재 시 만년필로 쓴 글씨의 잉크가 잘 마르지도 않고 또 긴 기사를 쓰다 보면 잉크가 떨어지는 등 필기구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볼펜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불편함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다 싶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한 회사원이 일본 사람들이 볼펜 쓰는 것을 발견하여 일본의 볼펜 제조 회사를 알아내고 이듬해인 1963년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원이 바로 주식회사 모나미를 설립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볼펜 가격은 15원이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라면 한 봉지 값이 10원이었다고 하니 라면 값보다 비쌌네요.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다가 탱고로 시작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값싸고 편하게 사용하는 볼펜이 아르헨티나 이민자에 의해 상용화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 참으로 재미있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했던 건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 2020년 인구 한 명당 GDP가 8,200불로 40불도 안 되며 몇 번이나 파산했던 상습 부도 국가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농업이나 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제조업 같은 2차 산업들은 발전시키지 않았고 또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독재가 무분별한 외자 유치와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로 천문학적인 외채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경제 파탄을 가져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1946년부터 시작된 패런주의에 의해 노동자를 위한다고 올려놓은 엄청난 인건비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던 기업들이 다시 다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고 또 나라가 어지러울 때 꼭 생기는 부패한 사람들은 해외에서 빌려온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국가의 빚만 늘렸겠지요. 대중주의 또는 대중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이 되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즉 페론주의라고 하는데요. 페론주의는 1946년 대통령에 오른 후안 도밍고 페론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이 만든 정책으로 매년 20%에 달하는 높은 임금 인상과 과도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은
부유하였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하네요. 집안이고 나라이고 여유가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조금 살만하다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면 돈이라는 것도 소금 녹듯이 살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옛말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속담이 있나 봐요. 1대 열심히 일해서 일궈내면 같이 고생한 2대는 잘 지키지만 부자로 태어나 어려움을 모르는 3대는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쓰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보니 국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무서운 예가 아닌가 싶으면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우리의 살림을 맡길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도 생기네요. 그럼 오늘 엄마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